표고버섯 볶음을 할 건데요. 요새 표고가 의외로 값이 저렴해요. 요때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좀 크고 요 좀 큰 편이에요. 표고죽에 이런 거가 좋아요. 볶아 먹는 거는 굳이 작고 비싼 거 잡수지 말고 이렇게 약간 핀 거, 이 정도로 핀 거, 요런 거 구입하셔서 조금 만들어 잡수세요. 꼭지를 따주세요. 칼을 이용해도 좋고 가위를 이용해도 좋아요. 만약에 칼이 무섭다 그러면 가위를 이용하세요. 근데 이 꼭지는 버리나요?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된장찌개 그런 거 할 때 넣어 잡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육수 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만 해서 또 그 멸치를 같이 넣어서 볶아놔도 맛있더라고요. 우린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잘 보관했다가 살짝 말렸다가 된장찌개 할 때 넣어 잡수세요. 손질한 표고를 흐르는 물에 살짝 한번 씻어 올 거예요. 그럴 때 이쪽에다가 물을 흘려주세요. 혹시 뭐 이물질이 있을까봐. 씻어온 표고를 이제 최대한 얇게 써세요. 이게 표고버섯을 볶아놨을 때 뚜벅뚜벅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 얇게 썰어야 살짝 볶으면 착착 갱기거든요. 제일 얇게 쓰는 게 좋아요. 요 버섯 같은 거는 이렇게 살짝 볶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3일 정도 밑반찬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생표고예요. 말리지 않은 거. 향 좋다. 그죠? 네. 이렇게 표고같이 식재료가 부드러운 걸 쓸 때, 얇게 쓸 때는요, 이렇게 칼을 밀면서 쓰는 것보다 탁탁탁탁 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망가지지 않고 딱딱 끊겨요. 파를 넣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대파가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또 이렇게 반을 잘라서 반대로 돌돌돌돌 말아요. 그래갖고 채를 썰어요. 도로록 말아요. 그래갖고 살짝 넣고 살살살살 썰면 돼요. 그럼 그 길이가 다 살아있죠? 팬을 살짝 예열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표고버섯 같은 거 볶을 때 기름을 사용하시잖아요. 기름을 사용하면 볶고 난 다음에 표고버섯이 축축 처지고 기름져서 느끼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딱 예열한 다음에 표고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표고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이 방법에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직 소리 나고 있죠? 네. 조금 넣으세요.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고 물기가 너무 없잖아요. 이럴 때 물을 한 스푼, 2스푼만 넣어주세요. 기름 대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을 푹 죽어요. 그럼 이제 다 볶였어요. 이럴 때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요. 통깨 한 스푼, 불은 껐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끝났어요. 정말 쉽죠? 다 끝났어요. 이렇게 쭉 하고 부드럽게 볶아져요. 기름은 참기름밖에 안 들어갔어요. 약간 향을 낼 정도. 네, 딱 이렇게 촉촉해요. 이거 식어도 맛있어요. 오늘 이 버섯이 1,000원어치예요, 이게. 표고버섯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쉽죠? 기름은 절대 넣지 마세요. 볶을 때 식용유는 안 넣고 볶으시면 정말 좋아요. 담백하고.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더덕 황태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을 껍질 깨끗하게 깠어요. 그럼 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를 말려주세요. 얇게 편을 썰어주세요. 얄팡얄팡하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두들지 말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결대로 살살 찢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결대로 살살 찢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제일 먼저 참기름 한 스푼 하고 진간장 약간, 그래서 살짝 버무려 놓으세요. 더덕을요? 네. 우리가 더덕구이 할 때도 유장을 바르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이렇게 해놓는 거야. 북어를 꼬리하고 머리는 자른 다음에 꼬리나 머리 자른 부분은 뒀다가 나중에 김치 육수 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에 살짝 담그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 담궈서 얼른 건져요. 그리고 꼭 짜세요. 이렇게 하면 요게 이렇게 만져보면 가시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살짝 떼줘야 돼요. 가시. 푹 담궈 놓으면 절대 안 되고 금방 건져서. 얘 살짝 불리는 거예요, 이거를. 물기 안 나오죠? 너무 크면 반 자른 다음에요. 강판에다가 살살살살살살 갈아요. 북어 보풀레기 하듯이. 위험하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고급 한정식집 가면 이렇게 묻혀서 나와요. 강판에 갈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돼요. 포슬포슬하죠? 아주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으세요. 그러면 더덕에서 이제 이렇게 재놓으면 국물이 나오잖아요. 요게 들어가서 그 국물을 싹 흡수해요. 이때 물엿. 조물조물 하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갈아놓은 북어포를 넣는 거예요. 곱게. 맨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으세요. 우리가 먼저 참기름으로 한번 유장을 했지만 그래도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통깨 솔솔솔솔 뿌려요. 그런 다음에 조물조물 하면 돼요. 근데 요때 드셔보고 나는 좀 달달한 게 좋다 그러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러면 더덕을 묻혀놨을 때 도도 물기가 주분주분 생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좋아요. 살살 주물러 주면 돼요. 이제 다 됐어요. 아우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 밑반찬으로 아주 훌륭해요. 좀 하기는 힘들죠. 이건 꼭 북어포를 갈아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더덕 황태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가을의 최고 반찬이에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역줄기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역줄기를 사면 소금에 절여져 있어요. 씻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미직지근한 물에서 씻어요. 그래야 소금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소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다시 물 받아서
때는 이렇게 세망에 놓고 이렇게 드물면서 씻으세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씻어주시면 돼요. 이게 짜다고 해서 너무 싱겁게 다 이 소금기를 빼면 미역줄기가 맛이 없어요. 깨끗하게 씻은 미역줄기를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짠기를 빼주세요. 미역줄기에 들어갈 파인데요,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근데 미역이랑 파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있지 않아요? 이게 염장이라 양념이라 괜찮아요. 볶을 거니까 이게 그 파란 부분에 이렇게 진액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미역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조금 넣는 건 상관없어요. 엄청 소량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추. 이거는 그 홍고추인데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뭐 살짝 당근을 채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요거를 조금 넣어도 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색감 때문에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약간 미역 줄기를 해놓으면 뒤끝이 매콤하니 맛있어요. 때로는 양파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요렇게만 넣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물기를 꼭 짜보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주세요. 이때 미역줄기를 하나 꼭 드셔보세요. 프라이팬을 켜고 이제 미역줄기를 넣는 거예요. 이때 매매 잘 볶아줘야 미역에서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생강청을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 넣고 살짝 덮듯이 한번, 어때요? 미역 향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때 잘 날리세요, 냄새를. 중약불로 해 놓겠습니다. 이때 수분을 잘 날려줘야지 미역 줄기 볶음을 해놨을 때 미역 비린내가 안 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생강청이 없다면 그 소주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불을 끄고요. 여기다가 저희는 들기름을 넣을게요. 들기름 한 숟가락, 2숟가락 넣고요. 마늘 약간. 불을 다시 중약불로 켜세요. 그래서 살짝 볶아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요. 요때 한번 간을 꼭 보세요. 그래갖고 싱겁다 그러면 조선간장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요거 딱 맞게 소금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딱 맞아요. 됐어요. 이제 불은 끄고요. 고추 다져 놓은 거 넣으세요. 그 젓가락 쓰면 안 돼. 파, 통깨 약간, 살짝 자기열로 볶아주시면 돼요. 미역줄기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